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민주화 세대라는 건 민주화를 만든 게 아니라 민주화가 되어가는 그 시점을 경험한 세대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민주화 자기네가 만들었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뭐 시위도 하고 뭐 고생도 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화라는 현상은 그보다 더 앞서서 그런 거를 참고 지지했던 호남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영남에서도 김영삼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이제 좀 이렇게 질시당하고 뭐 하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뜻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민주화지 대학생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참 도전적인 발언이에요. 우리 작가님께서 386 세대는 민주화 세대인가? 야, 이거 상당히 도전적인데 이 책에 그렇게 화두를 처음 던지셨더라고요. 왜 이 주제를 던지셨고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주화를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사실 대학교 다닐 때 데모했던 거 말고 한 거 없는 자신들을 띄우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반복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민주화 세대라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87년에 이제 직선제 개헌을 얻어냈을 때 그때 실제로 그 전두환 정권이 항복을 했던 거는 산업화 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그때 직장인이 돼 있던 산업화 세대들, 그러니까 넥타이 부대들이 일제히 다 들고 일어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대학생들이 시위를 했지만 그것은 어떤 전체적인 이유 중에 일부에 불과했고, 지금 우리가 뭐 20대 청년들 뭐 2030 세대 얘기 많이 하지만 그게 우리 사회의 아젠다 전체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경우에서건 사회는 가장 핵심적인 노동 연령층의 뜻에 따라서 이제 크게 방향이 잡힐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87년에 민주화가 왜 됐냐라고 묻는다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김대중, 김영삼, 그리고 이제 50이니까 30 밀려났던 30 세력인 김종필까지 정치 지도자들이 건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건재했기 때문에 50 세력 입장에선 자신들의 힘만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직선제를 내어주고 그 다음에 집권 전략을 세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런 게 가능했던 또 다른 이유는 이제 80년에 광주에서 이 50, 그러니까 전두환 세력이 그 큰 학살극을 벌이고 이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때 미국이 그 사실을 이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루트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때는 이제 내정 간섭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직접적인 개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87년에는 이제 서울에서 군대를 동원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가 권력 내부에서 오가고 있을 때 그거를 미국 대사관 측에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사가 릴리라는 사람이죠. 릴리 대사가 친서 보냈잖아요. 레이건의 친서를 전달을 했는데 그 친서 내용이 지금 정확히 딱 워딩이 나와 있진 않지만 하지 마라. 하지 마. 가만히 있어라. 라고 딱 얘기가 들어갔고, 일설에 따르면 미국 CIA는 이제 그 미국 이사단에서 탱크 같은 걸 막 빌려와가지고 한국 수도방위 사령부 앞에다가 막 대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니네 탱크 끌고 나오지 마라라고 미군이 막은 거죠. 근데 지금 자신들이 민주화 세대라고 주장하는 386 세대는 광주의 비극을 미국이 묵인했고,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 현대사에 나쁜 일은 다 저지른 자기네가 직접 저질렀거나 방조한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87년의 성공과 미국의 영향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같은 야당, 당시로선 야당이 되어 있었던 야당 지도자들과, 특히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두 명의 민주화 지도자들과 미국이라는 나라와 또 이제 미국과의 그 중간에 껴가지고 김대중이 도망가기도 했고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간접 지원했던 일본의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을 다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민주화 세대다. 왜냐? 내가 대학 다닐 때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 80년대 학번 중에 누군가가 이제 뭐 이한열이라든가 여러 사람 몇 분이 이제 뭐 시위 과정에서 아니면 경찰에 체포된 다음에 이제 고문당하다가 죽었다. 이러니까 정권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인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민주화라는 단어를 통째로 헌납할 거냐? 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의 것이고 그 당시 한국 사회를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민주화에 공헌한 거예요. 그 민주화를 반대했던 그 소수의 세력들 말고. 그러니까 386 세대의 이 그러니까 자뻑을 좀 깨주고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했던 역사적 역할은 이런 거였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우리 스스로도 그들의 역할을 과대평가하지 말자. 뭐 이 사람들이 뭐 그래 뭐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역할도 안 한 건 아니지만 민주화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사람들에게 막대한 빚을 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의 것이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여기에서 약간의 세대차가 느껴지면서도 희망을 발견하는데요. 희망을 발견했다는 것은 뭐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386 세대, 586 세대라고 보는 그 세대 자체도 구시대가 됐다. 예. 청년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는 점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거고요. 시각이 약간 다르다는 것은 사실 저는 89학번이에요. 대학교로 따지면 70년생. 네. 그런데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는 사실은 뭐 87항쟁 이후에 헌법이 만들어졌고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 가지고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학생운동의 강도가 확 떨어지는 시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 정부로 들어서면서 학생운동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세대는 어떻게 586 세대가 사실은 핵심까지는 87학번이라고 봐요. 예. 그때 87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까지. 시작이 있다면은 사실은 뭐 70년대 후반부터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한테 약간 마음의 빚이 있었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대학교 다니는데 수업 포기하고 그러니까 학점이 나빠. 그리고 데모하다가 잡혀가. 그래서 수감 생활을 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취업도 잘 안 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빚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세대차인데 그렇지만 그러한 생각을 했던 저조차도요. 어느 순간 노무현 정부 후반기부터 그리고 지금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요. 그들이 그 학생운동을 했다는 것으로 이제는 물론 아주 다수의 그 학생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은 사실은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 계시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너무도 쉽게 정치권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의정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기득권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들의 발언, 아까 우리 노정치 작가가 이렇게 생각을 달리 하게 된 원인도 있겠지만 원전이라든가 조국 사태라든가 이 불량 정치의 내용이 사실 그들의 불량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불량 정치를 함으로 해서 더 이상 그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민주화 세대라는 영광을 줄 필요가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독점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원고에서 썼던 내용인데 제가 01학번이에요. 2001년도에 대학에 갔는데 2002년도에 월드컵 했잖아요. 네. 그때 아주 그냥 미쳐 돌아갔죠. 막 그때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어떤 그런 광기가 사회를 전체를 다 뒤덮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86년 학번의 87년 항쟁을 경험한 거랑 비슷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86년 학번이 스스로를 민주화 세대라고 말한다면, 근데 그 같은 논리로 저는 월드컵 세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월드컵 내가 만들었나? 아니잖아요. 월드컵을 만든 건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만든 거죠. 물론 거기 선수들은 이제 저랑 비슷한 연령대도 있고 좀 더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했지만 제가 월드컵 세대라는 거는 제가 한창 젊고 어리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점에 월드컵을 경험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민주화 세대라는 건 민주화를 만든 게 아니라 민주화가 되어가는 그 시점을 경험한 세대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민주화 자기네가 만들었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뭐 시위도 하고 뭐 고생도 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화라는 현상은 그보다 더 앞서서 박정희 전두환한테 정말 이렇게 사형 선고 당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 갇혀 있고 막 그 김대중은 뭐 이렇게 안기분지 어딘가에 잡혀가지고 뭐 현해탄에 빠져 죽을 뻔했고 뭐 이런 것들을 겪고
그런 거를 참고 지지했던 호남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영남에서도 그 김영삼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이제 좀 이렇게 질시당하고 뭐 하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뜻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민주화지 대학생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대학생들은 역사의 어떤 변곡점에 폭발하는, 그러니까 화약으로 치면 기폭제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큰 장약은 아닌 거죠. 네.